모든 열 검색하기 select asterisk from 4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읽냐면 select all from 4원 이렇게 읽습니다. 보통 필요하면 select distinct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있는데, 그래서 일상적으로 모든 걸 부를 때는 그냥 select all이라고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검색하기, 이게 호봉이 10인 4원에 있는 테이블에서 호봉이 10인 투플들을 모두 불러오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특정 열만 검색하고 싶으면 4원 테이블에서 호봉이 10인 것 중에서 4번하고 입사일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걸 호봉이 10인 것만 이것만 불러오는데, 불러올 때 여기에서는 여기 있는 열, 여기 있는 열, 여기 있는 열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4번하고 입사일만 이렇게 두 개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중복된 행을 제거하고 검색하기 select distinct를 사용하면 부서번호 또는 근무하다 이렇게 하면 근무하다 테이블에 있는 그 중에서 부서번호가 중복도 있겠지만 중복된 건 버리고 한 개씩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사원들이 근무하는 부서의 개수가 몇 개인지 바로 파악이 되겠죠. 행정렬 검색하기. 행정렬은 이렇게 오토바이를 통해서 정렬을 한 다음에 입사일을 먼저 오름찬 순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입사일이 같은 것 중에서는 호봉이 많은 것을 순서대로 검색을 했죠. 검색을 한 다음에 4번 이름, 입사일, 호봉 이렇게 조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룹 바이저를 이용하여 검색하기 select 입사일 AVG 호봉, as 평균 호봉, from 4원 그룹 바이 입사일 이렇게 하면 4원에 있는 테이블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조회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룹을 했기 때문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럼 이제 이게 그룹이 되었기 때문에 이 그룹에 데이터들이 쭉 있겠죠. 쭉 있을 거고, 그러면 이 그룹의 입사일 그룹의 호봉의 평균, 또 이 그룹의 호봉의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어서 호봉의 평균, 이렇게 조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빙제를 이용하여 검색하기. 4원 테이블로부터 입사일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했어요. 호봉을 다 계산한 다음에 평균 호봉이 12인 그룹만 표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평균이 11 호봉이고 여기는 12인 호봉이면 요거는 보여주지 않고 요것만 표출한다는 뜻입니다. 6. 데이터 삽입, 삭제, 갱신. 데이터 삽입 명령문은 insert 문입니다. 새로운 데이터 직접 삽입하기.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열 이름, values 열값 이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 했었고요. 다른 테이블의 데이터를 복사해서 삽입하기. 다른 테이블에 데이터가 있으면 굳이 새로 인서문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것을 복제해 와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걸 배우는 겁니다. 서브 쿼리문을 이용해서 검색한 결과를 복사하여 삽입함. 그래서 서브 쿼리는 사실은 쿼리문 안에 들어있는 셀렉트 문을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열 이름을 생략하거나 나열하거나 똑같이 선택이었죠. 그 다음에 셀렉트 문, values를 통해서 열 값을 나열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열 이름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 셀렉트 문에도 칼럼 이름이 여기 있는 열 이름하고 같은 값들이 해당되는 값들이 오게끔 나열을 해서 입력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테이블의 데이터를 복사해서 삽입하는 사례를 살펴보면요. 4원 언더바 대졸이라는 테이블을 한 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번
인테저 프라이머리 키, 이름 캐릭터 10 난널, 호봉 인테저, DL 문을 하나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요, 테이블이 한 개 만들어지겠죠. 여기가 대졸 사원이라는 테이블이 있을 거고요. 그럼 기존에 사원이라는 테이블이 있었죠. 사원이라는 테이블이 있었는데 여기에 최종 학력에서 대졸도 있고 뭐 대학원졸도 있을 거고 중졸도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외열 조건에 대졸에 해당되는 데이터들만 이렇게 불러서 4번 이름, 호봉만 이렇게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원 언더바 대졸에서는 3개의 칼럼이 있었죠. 그래서 4번 이름, 호봉을 요 셀렉트한 값에서 4번 이름, 호봉 요게 오니까 이걸 그대로 들어가게 하면 여기에 있는 사원에 있던 데이터가 그대로 사원 언더바 대졸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한 뭐 200개가 있다. 그러면 200개가 자동으로 뭡니까? 이쪽에 복사가 됩니다. 데이터 삭제 명령. 테이블을 삭제할 때는 드랍문을 썼는데 데이터, 즉 튜플을 삭제할 때는 딜리트 문을 씁니다. 딜리트 from 테이블 이름. 테이블 이름에서부터 삭제를 하는데 where 조건은 없으면 뭡니까?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있으면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지우는 겁니다. 예를 보면 delete from 4번 where 4번 1, 2, 4, 3, 4, 1 이렇게 하면 4번이 1, 2, 4, 3, 4, 1이라는 4번이 삭제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딜리트를 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삭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임시로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임시로 삭제되어서 일단 이 삭제한 유저가 조회를 해보면 삭제된 것처럼 이게 삭제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완전하게 삭제된 건 아니고 커밋 명령을 따로 주어야 비로소 완전하게 삭제가 되고요. 이 삭제했다가 이거 잘못 삭제했다 해서 되돌리고 싶으면 롤백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삭제됐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커밋이나 롤백을 통해서 데이터를 완전하게 종결시켜야 비로소 그 행위가 끝나는 겁니다. 업데이트 문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한 다음에 조건을 주고요. 조건은 대관료니까 생략 가능하죠. 그러면은 해당되는 열에 해당되는 것은 다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은 set으로 해서 열 이름은 뭐 값으로 바꿀 수도 있고 문자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의 갱신 사례를 보면 업데이트 사원의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는데 조건은 4번이 1, 2, 2, 3, 0, 1인 4번에서 호봉을 11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은 호봉이 11로 바뀌죠. 이것도 임시로 하는 거고 커밋을 해야 완전하게 이행이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 지금 데이터가 4번이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요 같은 경우에는 4번에서 호봉이 12인 사원은 모두 호봉을 13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 여러 명이 있는데 이게 값들이 뭡니까? 12였죠. 12였던 사람을 다 13으로 바꾸는 그런 행위가 일어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학년인데 다음 학년이 되면 4학년을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학교에 3학년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엄청 많은 이 학생들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서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것처럼 3학년인 학생을 찾아서 4학년으로 바꾸면 됩니다. 7. 뷰 생성 및 삭제. 뷰란 테이블로부터 생성된 가상의 테이블. 여기서 기본 테이블이라고 왜 했냐면 뷰도 일종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테이블로부터 하면은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래도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 테이블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테이블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create
포스, 노 포스, 뷰. 이건 대관료니까 생략이 가능하죠. 뷰 이름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뷰 이름에 뷰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별칭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 해서 서브쿼리는 아까 우리가 셀렉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셀렉터를 가지고 서브쿼리를 만든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with 체크 옵션 constraint 이름을 넣어서 체크 옵션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with read only 읽기만 가능하게끔, 즉 갱신을 못하게끔 막아놓는 겁니다. 전에 뷰를 설명할 때 뷰를 가지고도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용자는 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갱신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와 노포스가 있는데 포스는 강제적으로 다른 컨스트레인트나 조건에 의해서 만들면 에러가 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일단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다른 제약 요건을 만족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노포스는 강제로 하면 안 돼. 즉 제약 조건에서 문제가 있으면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뷰가 생성되면 뷰 이름과 뷰 정의가 데이터 사전의 유저 언더바 뷰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 딕셔너리에 저장된다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 제가 그 설명을 다 했던 내용입니다. 단순 뷰 생성하기. create 뷰 41 언더바 2024 언더바 뷰. 뷰 이름이죠, 이거는. as 한 다음에 select 문이었죠. 이게 서브 쿼리라고 그랬죠. 4원의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입사일 중에서도 연도를 뽑아서 그 연도가 2024이면 임금을 뽑아서 4번 이름 입사일 호봉을 가져와서 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뷰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걸 조회를 하려면은 똑같습니다. select all from 요 4원 2024 뷰 요게 그대로 이렇게 가면은 이 뷰에 있는 해당되는 내용이 다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조건을 굳이 매번 만들 필요 없이 요 한 개만 만들어 놓으면 요걸 select all 하면은 다 불러와지니까 아주 편하겠죠. 거기에다가 다시 여기에서 또 뭡니까? 또 유효 조건을 넣어서 조건을 성이 김씨 네임에서 김씨인 사람만 뽑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회가 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별칭을 사용해서 단순 뷰 생성하기. create 뷰 대줄 사원 언더바 뷰 이름을 넣었죠. 그 다음에 id name emp 언더바 데이터. 그래서 as selector 4번 이름 입사일 from 4원 where 최종 학력은 대졸 이렇게 하면 이 select 문에 의해서 조회되는 데이터들은 4번 이름 입사일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이 주르륵 나오겠죠. 근데 뭡니까? 데이터는 똑같은데 이 헤더가 4번이 아니고 id로 변경이 되는 거죠. 이름이 아니고 name으로 변경이 되고요. 입사일이 아니고 emp 언더바 데이터로 변경이 되어서 뷰가 생성이 되어서 select 4번 from 대졸 4원 이렇게 하면 이 헤더가 안 맞기 때문에 조회가 안 되죠. 즉 헤더가 id로 바뀌기 때문에 id로 해야 데이터가 나오겠죠. 복합 뷰는 여러 개의 뷰를 합쳐서 만들어진 건데요. 테이블하고 테이블하고 합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하고 뷰하고도 합쳐서 만들 수 있고요. 뷰하고만 또 합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create view 기획부 언더바 4원 as select from 4원 부서 근무하다. 다 테이블 3개로부터 오는데 조건은 부서명하고 기획부 부서명이 기획부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부서의 부서번호와 근무하다의 부서번호와 같은 사람, 근무하다의 사원번호하고 사원의 사원번호와 같은 사람을 뽑아서 데이터를 사원, 이름, 입사일의 데이터로 바꿔서 뷰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뷰 삭제 명령, 드랍 뷰, 드랍 뷰 다음에 뷰 이름을 하면 뷰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생성한 사원 언더바 2024 언더바 뷰를 삭제하려면 드랍 뷰 사원 언더바 2024 언더바 뷰 이렇게 하면 뷰가 삭제가 됩니다. 우리가 테이블이나 뷰는 삭제할 때 드랍을 썼죠. 이건 뭔 말이냐면 얘들은 객체입니다. 객체라서 DL 랭귀지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드랍을 쓰는 거고요. 테이블 안에 한 개의 투플만 지우는 거. 요거는 딜리트 문을 썼죠. 요거는 DML입니다. DDL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즉 데이터를 정의하는 랭귀지고, DML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랭귀지죠.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삽입, 삭제, 갱신이 허용되는 경우 뷰가 하나의 기본 테이블에 속한 행과 열의 부분 집합으로 정의되는 경우, 뷰가 테이블에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 집합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갱신, 삭제, 삽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이걸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삽입, 삭제,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뭐냐면 뷰어의 열이 상수나 산술 연산자 또는 함수가 사용된 산술식으로 만들어진 경우, 아까 뷰 할 때 에브리지 호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산술 연산자가 있었죠, 그죠? 예, 함수를 통해, 이건 함수죠. 그래서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룹 함수, 이것도 에버리지, 요 밑에 그룹 바이 했으니까 그룹 함수죠, 이것도. 그래서 사용해서 뷰가 정의된 경우, distinct 그룹 바이 해빙제를 사용해서 뷰가 정의된 경우,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이 관련된 되어 뷰가 정의된 경우, 조인 뷰는 삭제, 삽입, 갱신 기능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작하려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8. 시퀀서 생성, 삭제, 변경. 시퀀서는 우리가 수업을 이때까지 쭉 해오면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용어인데요. 시퀀서는 일련 번호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적절한 프라이머리 키가 없는 경우에 일련 번호를 생성해서 그것으로 프라이머리 키를 삼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퀀서를 사용합니다. 시퀀서는 쭉 순서대로 이렇게 생성되는 것들을 시퀀서라고 하는데요. 나열이 되죠. 쭉 이런 것들을 시퀀서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라면 과거에 만들어졌던 거고요. 이거는 미래에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퀀서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일정하게 생성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시퀀서입니다. 시퀀서의 특징은 주로 기본키 값을 생성하는 데 사용돼요. 기본키가 적절한 기본키로 삼을 만한 컬럼이 없는 경우에 시퀀서를 생성해서 기본키로 사용합니다. 테이블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함.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있어야만 조회가 되지만 시퀀서는 테이블에 데이터가 없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있다 이야기입니다. 시퀀서 값에 보다 효율적으로 액세스하기 위해 시퀀서 값을 미리 생성해서 메모리에 저장해 두고 사용할 수 있어. 독립적이니까 메모리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저장해 두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시퀀서는 시간상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질 건데, 사용할 때 그때 딱 쓰는 거지,
미리 다 만들어 놓습니다. 안 만들어 놔도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동일한 시퀀서를 여러 테이블에서 사용할 수 있어. 여러 테이블에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지워야 될 경우나 업데이트 해야 될 경우가 만일에 생기면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시퀀서는 한 개의 테이블에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create 시퀀서문이 시퀀서 생성 명령문입니다. create는 뭐라고 그랬죠? DL, 즉 definition 랭귀지죠. 그렇기 때문에 시퀀서도 하나의 객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reate 시퀀서 이름, create view, create table 다 같은 형태의 명령어들이죠. 그 다음에 increment by n, 증가의 값이죠. 그래서 이게 생략할 수가 있어요. 생략하면 일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식 증가하게 할 수 있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100이라면 다음에 생성될 때는 더하기 100해서 생성이 됩니다. 지금 만일에 300이다. 300이면 다음 시퀀서는 400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start with n, 디폴트는 0이겠지만 출발점을 200에서 시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0, 1 이런 것도 없고 100도 없고요. 100도 없고 그냥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200, 인크리먼트가 100이면 다음에 생성되면 300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max value n, min value n, 이걸 지정하면 n만큼만 max 값이나 min 값이 될 거고, no max value 하면 무한대로, no min value 하면 최저 무한대로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cycle, no cycle, cycle 하면 이게 100, 200, 300, 400 이렇게 하면 100에서 출발해서 200 생기고 200에서 300, 300에서 400, 400 끝나고 나면 500이 아니고 100으로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클을 돈다는 거예요. 순환한다는 거죠. 노 사이클은 계속 증가만 한다는 이야기고요. 캐시 n, 노 캐시 n, 캐시는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있겠다는 뜻이에요. 몇 번째까지 n이고, 노 캐시는 메모리에다가 바로 저장하고 있지는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게 여기 있고요. 제가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게 0부터 시작한다 했죠. 그래서 일식 증가하면 그 다음에 출발점이 0이고 한 개의 열이 딱 들어가면 0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1부터 만들어지겠죠. 그런 뜻이었습니다. 부수 테이블의 기본 키인 부수 번호 값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데 사용할 스캔서 dpt _id _seq 생성하기. 그래서 seq라는 걸 마지막에 붙여서 스퀘ન્서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create 스퀘ન્서 이름, increment는 100이고요. 출발점은 600, 여기는 600부터 시작하네요. 그리고 최대 2000까지. 그리고 메모리에 저장하지 않고 순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생성하면 700, 또 다음 생성하면 800, 이렇게 해서 최대 2000까지 생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생성하면 2100이 되느냐? 아니죠. 에러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200씩 증가하기 때문에 600에서 16개의 부서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인데 2001 되면 17개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16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무 많은 부서를 생성하면 당연히 에러를 내줘야 되겠죠.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크게 값을 잡는 경우에는 이 부서 밑에 또 하위 부서가 있어서 610의 부서가 있고 630의 부서가 있고요. 그래서 미리 여유있게 공간을 잡는 거고, 이것도 밑에 612의 부서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를 미리 하는 겁니다. 의사열, 슈도 칼럼 이란 무엇인가? 보통 공학을 하다 보면 슈도라는
그걸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번역을 의사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의사가 뭔지 닥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 드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알고 보면 슈도는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가짜는 아니고 가상의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가짜와 가상 이런 의미가 합쳐져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시퀀스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가상의 열, next value와 current value가 있습니다. next bar은 다음에 사용 가능한 시퀀스 값을 생성하는 의사열. 그래서 next bar에 의해 새 시퀀스 값이 생성된 후 그 값이 current bar에 저장됨. current bar은 가장 최근에 생성된 현재의 시퀀스 값을 반환하는 의사열. 사용 형식은 시퀀스 언더바 이름 점 current bar 하면 현재 사용된 제일 마지막에 사용된 시퀀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넣어야 될 시퀀스가 시퀀스.next bar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current bar이죠. 그리고 명령문에 의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으면 명령문 안에 값을 넣어야 될 거잖아요. 시퀀서에다가 값을 넣어야 될 건데 이 값을 current var 하면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직 데이터가 없지만 다음에 생성될 시퀀스, 그래서 next bar을 넣는다는 거예요. 의사열이 사용 가능한 경우 서브 쿼리의 일부가 아닌 셀렉트 문의 셀렉트 절, 인서트 문에서 서브 쿼리의 셀렉트 절, 인서트 문의 밸류 절, 업데이트 문의 세트 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시퀀서 문을 이렇게 많이 사용할 일도 없고 이 챕터로서 잠시 나왔다가 사라지는 내용이라서 그냥 깊게 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열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뷰어의 셀렉트 절, 디스팅트 키워드를 사용한 셀렉트문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매 마찬가지로 이렇게 깊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서 테이블에 연구부라는 부서를 하나 삽입하되 부서 번호를 앞에서 생성한 DPT 언더바 ID 언더바 SEQ라는 시퀀스를 사용하여 삽입하기. create 시퀀스를 통해서 시퀀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600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면 insert into 부서 테이블에 부서 번호와 부서명을 넣을 건데 value는 dpt underbar id underbar sq next value 그죠? 현재에서 그 다음 올 시퀀스죠. 그 다음에 연구부 이렇게 하면은 연구부라는 부서가 하나 투플이 생기는 거죠. 현재 시퀀스 값 확인하기. 더미 테이블인 듀얼 하려. 그래서 select dpt underbar id underbar sq current value from dual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현재의 current 시퀀스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듀얼입니다. 이 듀얼은 더미 테이블입니다. 더미 테이블은 이 조건문을 from이라는 것을 안 쓰면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쿼리문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from을 붙이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테이블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넣고 싶지만 사실은 없잖아요. 시퀀서는 테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 더미를 만들어서 이 SQL문을 구조를 충족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더미 테이블 이름이 듀얼이에요. 그래서 select sysdata from dual 이렇게 하면 sysdata는 어디 테이블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미 데이터로부터 불러오는 거죠. sysdata는 시스템에 지정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날짜를 표출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거고요. 더미 테이블은 그냥
프롬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생성된 거고, 이 프롬은 전력 통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퀀서 사용 시 유의사항. 롤백이 발생하는 경우, 아까 제가 데이터를 인서트를 했는데 커밋을 해야 완전히 끝나고 롤백을 하면 회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에 시퀀서를 포함한 문장을 롤백하면, 즉 회수를 하면 커밋 이후 롤백 이전에 생성된 세퀀서 번호를 모두 읽게 되므로 이후의 세퀀서에 간격이 생깁니다. 600을 넣고요. 커밋을 한 다음에 700을 넣었어요. 근데 커밋을 안 하고 다음 값은 next bar은 800이겠죠. 근데 여기서 커밋을 안 하고 롤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다음에 데이터를 넣을 때는 700을 넣고 싶은데 이미 next bar은 800이잖아요. 그럼 800을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있어야 될 700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시스템이 손상된 경우, 캐시 옵션을 설정하여 미리 스캔서를 생성해서 메모리에 저장했는 경우 시스템 손상 등으로 인해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미리 생성한 세컨서 값을 모두 잃어버려서 이후에 시퀀서의 간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캐시를 통해서 뭔가 미리 600, 다음에 이제 700, 800, 900, 요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캐시가 3이죠. 3인 경우 이제 3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1000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성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시스템이 다운돼 가지고 껐다가 켜졌어요. 켜보면 이거는 날아갑니다. 그래서 600 다음에 건너뛰어서 1000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스캔서가 여러 테이블에서 사용된 경우 스캔서 값이 불규칙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사용은 할 수는 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퀀서 변경 명령.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Alt를 통해서 문제를 조금 고칠 수가 있고요. create 대신에 Alt라고 했고요. 존재하는 스캔서 이름을 적고요. 인크리먼트도 바꿀 수 있고 맥스 밸류, 민 밸류, 사이클 캐시 이런 것들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보면 최대 값을 3000으로 바꿨습니다. 아까 2000이었는데 맥스 밸류를 3000으로 바꿨습니다. 스퀘ન્서 변경 시 유의사항. 시퀀서 생성자나 알트 시퀀서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수정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사용자의 권한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든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권한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최고 상위 레벨의 관리자는 DBA인데 DBA 또는 어드민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의 권한을 가지는데 여기에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은 조작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시퀀서를 수정하면 수정 이후에 생성되는 시퀀서 번호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시퀀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시퀀서를 생성할 때 다른 시작 번호부터 다시 생성하려면 기존 시퀀서를 삭제하고 다시 생성해야 한다. 유효성 검사를 자동으로 수행한다. 수정된 맥스 밸류가 현재 시퀀서 번호보다 작은 경우 수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맥스 밸류를 바꿀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시퀀서 번호가 4000인데 맥스 밸류를 3000으로 바꿨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미 더 큰 값으로 활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시퀀서는 똑같이 DDL 문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드랍 스캔서 이름을 하면 삭제가 되고요. 한번 삭제되면 더 이상 참조가 불가능합니다.